소개해드릴 매장은 쇼메이라는 곳입니다. 쇼메이는 이제 프로분을 일본어로 했을 때 이제 쇼메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비바리움 용품들, 그다음 식물들, 그다음에 다트 프로를 좀 전문적으로 이제 번식하고 분양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현재는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수입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양서류 검역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수입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종을 좀 보존하고 번식해가지고 국내 유통을 좀 하려고 번식이 돼도 다 저희가 지금은 다 키우고 있는 상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비바리움은 물이 흐르지 않고 그냥 그 자연을 이제 생태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이제 비바리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물이 흐르면 이제 그거는 팔루다리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만 차 있으면 그건 아쿠아리움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아쿠아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루다리움에 키워야 되는 생물들은 보통 물을 조금 더 좋아하는 생물들을 보통 팔루다리움에 많이 키우고요. 이제 다트프록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팔루다리움에 키우면은 이제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비바리움에서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트프록은 전반적으로 다 남미에 서식합니다. 저희가 콜롬비아도 다녀와 봤지만 생각보다 서늘한 곳에서 살아요. 서늘하고 조금 습하고 그런 곳에서 서식하고요. 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브라질에만 사는 개체들도 있고요. 뭐 콜롬비아에만 사는 개체들도 있고 이렇게 다 너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이유는 알을 낳아서 올챙이를 키웁니다. 키워서 등에 업어가지고 물에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모성애나 부성애가 있는 개구리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일반적인 개구리랑은 느낌이 다르죠. 일반적인 개구리들은 그냥 강 같은 데다 뭐 낙엽 같은 데다 알을 놓고 그냥 비가 오거나 해서 쓸려 내려가서 올챙이가 돌아다닌다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나 이제 입에다가 놓고 부화가 되면 그걸 등에 업어가지고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좀 생태적으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막 사람들이 좋아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정말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종이라서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제일 잘 보이는 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테리빌리스 계열 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아우로테니아라는 종입니다. 저희 흔히 가장 많이 키우시는 테리빌리스 민트, 오렌지 이런 거랑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서 번식 방법도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쉽고 키우기도 좀 가장 기본적인 종입니다. 실제로 콜롬비아에 가서 보시면은 이 낙엽을 저희가 이거 콜롬비아에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야생에서도 이렇게 낙엽들이 이렇게 주로 다 깔려 있는 곳에서 서식을 해요. 그리고 애들이 생각보다 이런 나무 같은 데 올라가서 암컷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암컷을 불러가지고 번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자연이랑 가장 비슷하게 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실제로 번식을 여기 안에다가 알을 놓습니다. 여기 알을 놓고 여기 물이 고이게 되거든요. 여기 안쪽에. 그러면 물이 고이면 여기다가 올챙이가 태어나서 여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걸 이제 부모가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안에 있다가 이제 개구리가 될 때쯤 조금씩 기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범블비라고 하는 아이들이고요. 얘네들도 가장 많이 키우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파인스팟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잡무늬가 다양하게 있는 친구들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많이 키우는 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번식이 어려운 종류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우파가 계열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번식이 어려운 이유가 알을 놓고요. 어미가 알을 먹여야 돼요. 무정란을 먹여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에그 피더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개구리까지 되는데 총 필요한 그 알 개수가 보통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돼요. 개구리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 이 친구들 어미가 계속 무정란을 올챙이한테 먹이면서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알을 낳아서 이제 올챙이가 됐으면 그거를 올챙이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브로멜리아드 같은 데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물이 있는 데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컷이 계속 암컷을 불러가지고 여기다 알을 낳아줘야 된다는 걸 인지시켜요. 그러면 그 알을 물 안에다 빠뜨려가지고 그 올챙이가 알을 섭취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번식이 어려우니까 가격이 형성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번식하기도 어렵고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번식하실지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알려드릴 거예요. 노하우들. 저희도 아무래도 지금은 좀 수량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배워가는 좀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걸 오픈한 지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노하우를 지금도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좀 여러분들께 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려는 이유는 이제 수입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번식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키우게 되면 정말 귀한 종들은 금액이 안 떨어지고 되겠지만 사실 좀 일반적인 종들은 좀 번식이 더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취미를 가지시면 그게 더 사실 좋은 거거든. 그런 노하우들을 일부러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저희도 필요하면 개인분들이 번식하신 걸 또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좀 설명을 좀 잘 해드리고 번식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혼자만 이걸 뭐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해주셔야지 사실 이 시장이 계속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혼자 이게 재미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빨간 거? 네. 얘네들은 이제 레티큘라타라는 종이고요. 얘네들 라네토메아 종입니다. 라네토메아라는 종이고 정말 소형 다트프로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다 큰 겁니다.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종 중에 하나예요. 라네토메아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가능하면 좀 안 튀어나오고 가능하면 좀 볼 수 있게끔 특화된 사육장을 그래서 좀 제작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 농장에서 일단 테스트를 돌려보고 판매도 다 할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다트프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든 만텔라라고 해가지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서식하는 다트프록 같은 종이고요. 다트프록이랑 번식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다르고 산란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키우기 조금 더 덜 예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기도 워낙 많은 종이고요. 올해 첫 이제 산란을 이제 시작했고요. 이건 이제 무정란입니다. 네, 이건 이제 무정란이고 앞으로 몇백 마리의 올챙이들이 태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게 여기는 이제 번식하는 공간입니다. 번식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끼들 태어난 거를 좀 케어하는 공간이고요. 농장이라서 여기는 가장 심플하게 세팅해야 됩니다. 저희가 세척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만 딱 받을 수 있게끔 세팅한 거고. 근데 이 세팅도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만든 이제 제품들로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좀 유리장도 써보고 뭔가 이런 걸 다 해봤지만 거기에 특화되게끔 저희가 아예 제작을 할 예정이라서 지금 뭐 거의 테스트는 거의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 농장에는 지금 세팅 말고 또 다르게 또 세팅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다 개체들이 들어가 있고 저기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알을 놓기 위한 곳이고요. 여기 이제 밑에 페트리디시가 있어가지고 저기에 물이 자박하게 있으면 쟤네들이 들어가서 저기다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것만 수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주로 번식하고 있는 종들은 이제 틴토리우스라는 종이고요. 가장 크게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트프록 중에. 새끼가 태어나면 저희가 키워가지고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좀 더 종자로 쓰기 위해서 같은 부모 애들끼리 저희가 모아놨습니다. 피가 안 섞이게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끼리 번식하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 정말요? 네, 그걸 다 분리해가지고 이제 개체 관리를 다 하고 있죠.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는지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키워 올리고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죠. 그 족보를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새끼들 얘네들이 제일 최근에 올라온 새끼들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올챙이 때부터 사료로 키울 수 있는 종이에요. 아까 저기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금액대가 비싼 거예요. 알을 먹어야 되니까 어미가 무조건 키워야 돼. 사람 손으로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높은 거고 이 친구들은 다 누구나 이렇게 사료로 먹여서 키울 수 있으니까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알을 놓아서 아까 말씀드린 저기 페트리 디시에다 알을 놓아 놓으면 이렇게 올챙이로 됩니다. 올챙이로 이렇게 바뀌면은 저희가 올챙이들을 또 수거를 합니다. 지금은 시즌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알 수량이 좀 많이 없어요. 알 수량 많이 없고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씩. 여기 보시면은 올챙이가 들어있는 게 보이실까요? 네. 표시를 해 놓습니다. 어떤 종에 이제 번식을 한 건지 다 표시를 해가지고 다 키워 올리죠. 얘네들은 다 사료를 먹고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보통 이제 물고기 사료를 많이 쓰시는데 저희가 사료도 이제 앞으로 좀 얘네들한테 딱 맞게끔 제작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뒷다리가 났잖아요. 네. 네. 곧 앞다리가 나고 그때는 저희가 여기다가 물을 꽉 채워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저희가 사육장 안에 이 물을 꽉 채운 채로 이렇게 꽂아두면 얘들이 알아서 나옵니다. 다 크면? 네. 크면 알아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편합니다. 쟤네들은 부모가 그냥 알아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폐사율도 높고, 이게 사실 뭐 알을 100개 놓는다고 100개가 다 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종들은 알을 뭐 예를 들면 뭐 한 3개, 4개 뭐 이렇게 낳는 아이들도 많아서 아무래도 조금 번식이 어렵습니다. 비바리움 같은 데서 키우다가 뭐지? 하고 봤는데 새끼가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기분이 매우 좋죠. 정말 저 친구들은 한 마리 뭐 100만 원씩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죠. 가장 고가종들을 보면 뭐 알은 5-6개씩 나왔는데 올챙이까지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개구리가 된 애들은 뭐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올챙이를 키울 때는 또 다른 알들을 잘 안 낳아요. 그 무정란을 먹여야 돼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조금 복잡하죠. 지금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자동적으로 물을 이제 분사하는 시간이 있고요. 애들이 알아서 이제 습도가 기본적으로 한 80%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한 100%까지 이렇게 미스팅을 쫙 줘서 올리고 조금씩 떨어뜨린 다음에 한 70% 정도에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 얘네들이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건기라는 이제 시간을 주고요. 촬영 전에 이제 한 몇 개월 전부터 조금 말려가지고요. 예를 들면 분무를 지금 뭐 4번 해준다고 하면 그 전에는 2번, 1번, 2번 정도 하고 먹이 양을 좀 줄였다가 지금 다시 분무를 많이 하면서 밥을 많이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번식 시기라는 걸 인지하고 이제 울음을 이제 시작한 거죠. 수컷이 울어가지고 암컷 보고 이제 번식기가 왔다는 걸 알리고 암컷이 오게끔 만드는 거죠. 야생에 있는 생활 패턴이랑 비슷하게 해주는 거죠. 사실 건기 우기 없이 계속 번식을 하다 보면 개체의 결국적인 컨디션이 떨어져요. 그래서 건기를 해서 약간 휴식기를 가져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기가 왔다는 걸 알려줘서 얘네들이 이제 번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다 이제 울기 시작하죠. 습도가 싹 올라가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더 활발해지거든요. 번식하려고 하는 욕구. 지금도 뭐 다양한 종들이 울어가지고 울음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 매력도 있습니다. 사실 울음소리가 다 달라서 여러 마리를 사육할 때 소리가 약간 노래처럼 다 다르게 들립니다. 나라가 다 다르니까 사실 생태 환경도 조금씩 다 달라요. 온도도 조금씩 다 다르고 가능하면 조금 그 구역별로 그 지역별로 조금 나눠서 사육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이제 저희가 우기만 준 상태고 이사 가면 이제 저희가 나라별로 조금 섹터를 나눠서 조금 번식을 해보려고 해요. 종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은 뭐 분무량을 요구한다든지 조금 더 온도가 높아야 된다든지 그런 걸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쇼메이가 어떤 곳인지 좀 보여드린 거고 앞으로는 조금 더 종마다 다트프로크트 종마다 어떻게 번식하면 좋을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분양도 뭐 어쨌든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